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하상중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하상중 원장님이 남성커트연구원이라는 곳의 원장님이고, 또 이제 헤어 디자이너도 하시면서 헤어샵 원장님으로 계시고, 최근 뭐 책 관련도 강의도 하시네요. 그죠? 예. 중소기업청에서 남성커트 창업 전문가 과정 강의도 하셨고, 여타 강의나 저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굉장히 다양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이세요.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저희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분을 대표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성커트 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하상중 원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라는 게 주제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커트가 있고 남성 커트가 있으면은 저는 여성 커트가 아닌 남성 커트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양새가 이제 다양성이 있고, 머리가 짧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네. 저는 남자 머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처음에는 남성 머리만 하진 않았죠? 아니요, 원래 남자 머리만 했어요. 원래 남성 머리만 하셨어요? 하다가 여자 머리를 해봤는데 네.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해버렸죠. 아, 그러면 대표님께서 저희가 항상 일을 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이랑 사업을 하신 취지에 대해서 여쭤봐요. 네. 그럼 대표님이 헤어 디자이너로 계셨었어요? 헤어 디자이너 하다가 예. 이제 학교에 적을 두기 시작했죠. 학교요? 예. 학교라고 하면 직업학교. 아, 직업학교요? 예, 미용 직업 전문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예. 그 길을 그만두면서 남성커트 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아, 예. 군부대 봉사, 뭐 지역 주민 봉사, 그리고 경찰서, 의경 애들 있잖아요. 아, 얘네들 예. 머리 잘라주는 일을 하러 다녔었죠. 아. 그러면서 이제 남성 커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데 가서 네. 머리를 직접 자르게 하면서 네.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 좀 더 이뻐지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형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서 25년을 해왔던 거죠. 아, 그러니까 미용 전문 학교에 계셨다가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신 거고, 그렇죠. 창업을 하면서 좀 뾰족하게 남성 커트에 대한 부분만 예. 좀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그냥 뭐 재미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모멘텀의 계기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남성 커트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 미용이나 이용이나 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네, 이 미용이라는 게 있죠. 미용실, 미장원, 네. 미용원 맞아. 이렇게 돼 있는 사고, 여자 머리를 전담으로 하고 이발소, 이발관, 네. 뭐 이용원, 네. 이거는 이발이잖아요. 자격증 자체가 틀립니다. 아,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네, 이발이 상당히 흥했었는데 네. 흥한 거에 비해서 미래 대비를 안 했죠.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증진이라든가 네. 뭔가 이 발전적인 성향을 안 가고 네. 거기에만 집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기술 자체가 미용이나 이용이나 근본적인 기본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뭐 가위 잡는 법, 빗 잡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초예요. 기본은 그거를 하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모발의 각도라든가 손의 각도라든가 썰리는 각도라든가 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것들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발전을 하게 되죠. 기술이라는 발전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는 머리를 자르고 다듬는 기술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저는 기술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 기술을 파는 거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축적해오고 뭔가 잘못된 거를 고쳐놓고 기본의 방향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배워서 가르쳐주고 배워서 자르는 사람들이었던 반면 네. 저는 배워서 가르쳐주질 않고 제 스스로가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법, 네. 좀 더 쉽고 잘 자를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게 층층이 쌓이게 되죠. 네.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사람이 기술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업종이든 2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라 그럽니다. 뭐, 그 맞아요. 예. 1만 시간의 법칙. 근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석 달의 디자이너 되기, 네.
석 달을 해봐야 몇 시간이나 될까요? 네.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38에 24. 네. 한 달 해봐야 240시간인데, 그러면 600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700시간? 네. 그 정도에서 무슨 기술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용에서 머리를 자른 사람이나 남성 커트 전문점에서 머리를 자른 사람이나 짧은 머리 하나는 잘해요. 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나머지 머리를 못해요. 나머지 머리를 네. 하면은 뭐 짧은 뭐 머리가 아닌. 짧은 머리, 쇼컷이나 스포츠같이 짧은 머리는 네. 잘 합니다. 네. 왜? 그냥 쭉쭉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그 외의 머리, 상고라는 형태가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 상고다라는 이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상고해 주세요. 거기서 되게 디테일하게 갈리기 시작하면 짧아질 거냐 길어질 거냐 여기에서 텀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몰라요. 그냥 배워서 자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얘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기술인데 그거를 되짚어서 그 그림을 그려주려면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를 끄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계속 엔셔를 해줘야 돼요. 퀘스천을 해주고 엔셔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외의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르는 방식이 너무 도드라져 있다 보니까 다양성을 못 가고 쉽게 얘기하면 소수를 위한 기술들은 잘하는데 다수를 위한 기술들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건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자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용은 계속 해야 되는 거. 네. 미용이 디자이너라고 표현한 게 요즘에는 패션의 일부가 됐고 예. 패션의 일부가 됐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패션 플러스 거기에 어떤 뭐 서비스라든가 요즘에 트렌드가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요즘에 뭐 예전에 이발소라고 하자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발소를 거의 안 가고 미용실을 가는 추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바뀐 게 우리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랬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 다 알아요. 네. 알고 있는데 끄집어내질 않는데 저는 내놓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70년대, 80년대, 70년대는 좀 그래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퇴폐라는 게 유행을 탔죠. 웬만한 이발소는 다 했습니다. 맞아. 퇴폐 예. 얘기. 근데 여기서 재밌는 문제. 예. 퇴폐를 하니까 네. 미래 고객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발소들이.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그나마 성인으로 가니까 괜찮았는데 맞네. 미래 고객인 국민학생,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그러죠.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네. 머리 자르러 오면 네. 그때는 남자들은 전부 다 이발소라는 의식이 다 들어와 있을 때인데 저도 그때 갔어요. 거기서 쫓아냈어요. 네. 야, 니들은 여기 오는데 아니다. 네. 딴 데 가서 잘라라. 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머리 잘라야 그 되니까. 80년대에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이발소는 다 쫓아내고 네. 미용실을 갔습니다. 네. 그때 미용실에서는 남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기술 자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용실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미용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한 동에 한 두세 개? 네. 미용실이 한 동에 뭐 도봉동이면 도봉동, 뭐 쌍문동이면 쌍문동 네. 한 동에 미용실이 한 두세 개 있으면 많았고 네. 이발소는 20개, 30개였어요. 네. 이렇게 극대비였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왜? 미래 고객을 다 쫓아냈는데 네. 지금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근데 커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버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맞아. 왜? 바버샵. 수가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바버샵을 했을 때 페이드 커트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성 중에 과연 몇 프로나 되냐는 거죠. 네. 1%도 채 안 됩니다. 페이드 커트가 뭐예요? 옆에 바버샵 잘 모르시나? 옆에 바짝 밀어가지고 위에 가르마 갈라가지고 알아요. 포마드 형식으로 해놓는 거. 포마드. 예. 네. 이게 바버샵에서 페이드 커트라는 건데, 아, 예. 네. 이게 또 두 가지 부류예요. 아메리카 부류가 있고, 네. 잉글랜드 부류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들만 하는 건 아니고. 못생긴 사람도 그거 하면 왠지 센치 있어 보여요. 센치 있어 보여요. 예. 호응이 좀 나죠. 네. 나 이거 했어. 네. 그러니까 이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2,500만이 남자라면 네. 1%가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렇죠. 0.1% 하면 많이 할 거예요. 연예인.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기술이죠. 근데 이걸 하려는 사람들은 무궁무진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다수를 위한 기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왜?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형태에 의한 커트고 저는 모발 하나하나를 인지를 하고 잘라내는 다수의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커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도 지금 반포에서 가게를 하고 있지만은 저한테 어떤 손님이 와도 어떤 머리라도 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로 오면 머리 너무 잘 잘라. 이건 들리는데 성격이 워낙 까칠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손님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르면요 머리 산으로 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단정하게, 시원하게, 깨끗하게. 거기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걸 자르시고 나서 다음번에 만약에 저한테 오시게 되면 먼저 번에 잘랐는데 여기가 조금 짧은 것 같다. 여긴 좀 길게 해다오. 이런 식으로 맞춰가야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남들 똑같이 만들 것 같으면 저한테 안 오시는 게 낫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냥 딴 데 가서 자르세요 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만드는데 자기만의 스타일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500명의 고객을 응대를 해주고 잘라주고 1000명을 잘라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 사람들 개개인의 헤어스타일링이에요. 헤어스타일러로서 그 사람들 머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길었으니까 자르러 온다? 전 이 마인드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머리잖아요. 그 추가적인 질문이 남성분들 보통 머리 얼마만큼 한 번씩 자르는 게 개별만 틀리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3주에서 4주 차요. 아, 보통 3주, 4주 그냥 네. 한 달 정도. 네, 한 달을 보는데 네. 이제 진짜 섬세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2주에 한 번씩 딱 정해져서 네. 매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자르시는 분, 2주 지나서 일요일 낮에 와서 자르시는 분, 3주 자르시는 분 다 각양각색이죠.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 커트 수가가 평균적으로 3만 원이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섬세하게 봐야 되고 그거를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잘라주고 안정적으로 잘려놓고 그게 자라났을 때도 안정적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남성 컷점에서 8,000원, 9,000원, 10,000원 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나죠. 그쵸. 브랜드 샵도 보통 10,000원, 15,000원, 뭐 20,000원, 20,000원. 저도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이유가 있어서 그 가격을 채택을 했던 거고 네. 저도 프랜차이즈를 하고는 싶은데 사람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판이해요. 네.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돈은 벌고 싶어. 근데 기술에다 투자를 하는 건 싫어. 도둑놈 심보죠. 남의 머리 그 위에 머리카락이 뭐 10,000개, 20,000개라면 이해가 가요. 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20,000개의 부품이 만들어져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는 15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15만 개. 예, 12만 개에서 15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이 12만 개에서 15만 개를 어우러져서 잘라준다라는 기술이 과연 쉽겠냐는 거죠. 무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은 되게 쉬워요. 왜? 바리깡 팔아먹고 가위 팔아먹고 빗 팔아먹고 가발 팔아먹고 장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발학원은 얼마 없어요. 이발학원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다 배워서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발학원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 유튜브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한테 이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1년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500만 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이걸 꼭 배워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옵니다. 근데 그 500만 원이 아깝고 그 시간을 들이는 게 아깝다 그러면 안 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기술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래요. 기술자라는 건 어떤 머리라도 자기가 자신감 있게 잘라줄 수 있는 게 기술자지 하나의 스타일만 잘 잘른다 그게 무슨 기술자예요. 요령쟁이지. 그런 거는 저는 이 업계에서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미용하는 사람이나 이발을 하는 사람들 저를 아는데 제가 너무 재수가 없대요. 왜? 너무 깐깐하니까. 동종업계에서. 네.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너 혼자 잘났다고. 본인이 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것 같다는 인상이 있어요. 대표님이 책도 집필하셨잖아요. 네. 이 책이 남성 커트 14일의 완전 정복하기, 남성 커트의 정석,
이 책이 그러면은 어떤 주제예요? 거의 남성 커트 주제입니다. 네.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2003년인가 4년도에 네. 하상중의 커트의 모든 것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아. 그때 이제 학교에 재직을 할 때였는데 이거를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네. 교재라는 게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가리키려면 뭔가가 이 틀이라는 게 있어야겠다 해서 학교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책을 하나 만듭시다. 교재형 네. 책. 네. 가르쳐 주려니까 뭐가 없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니까 서브를 다오. 네. 그래가지고 서브를 해줘가지고 뚝딱뚝딱 20일 만에 한 권이 만들어졌어요. 20만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포샵이라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찍은 사진 그냥 집어넣고 워드 대충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120페이지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그걸 25,000원에 팔았는데 되게 잘 나갔어요. 학교에서 팔았으니까. 저한테 교육을 받으려면 그 책이 있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니까 좀 깨끗하게 한번 만들자. 좀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사진 촬영하고 포샵 작업하고 워드 작업 다시 해가지고 커트의 모든 것, 남성 커트의 정석이라는 게 두 번째를 만든 거예요. 2005년도에. 좋은데. 네. 그걸 만들고 났는데 거기에 또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 놓고 나니까 남성 커트 14일의 완전 정복하기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가. 근데 이 14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루에 이 연습을 한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네. 14일이면 되는 줄 압니다. 그 일일이 24시간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14일에 24시간을 푼다 그러면 석 달의 코스입니다. 석 달은 해야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정복하기는 책 팔아먹자고 진짜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남의 것들 많이 차징을 하죠. 뭘 하다 보면 어떤 길을 갈라다 보면 나만의 길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격가지로 남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같은 이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끌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차징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것도 14일에 완전 정복하기가 만들어지고 그걸 만들고 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트렌드 댄디 커트라든가 뭐 투블럭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새로 나온 게 남성 토탈 헤어 시스템이라는 책이 4번째가 나왔죠. 근데 이 3번째, 4번째는 출판사에서 뺐는데 출판사한테 뺏겼습니다. 왜요? 인쇄비 전혀 안 들어. 인쇄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요걸 죽이려고 5번째인 포베이 커트, 베이지 커트, 포웨이 커트, 트렌드 커트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갈라가지고 그 전까지는 만약에 뭐 상고 스타일이다 그러면 사진이 한 20장? 거기에 이제 해설을 달아놨는데 이걸 만들면서 만약에 뭐 가이 커트다 그러면 사진이 한 150장이 들어갑니다. 사진 하나하나에 해설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에 대한 뭐 상고, 스포츠, 쇼커, 뭐 가위 커트, 뭐 싱글링 이런 기본적인 머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게 베이지 커트고 트렌드에 이제 뭐 댄디다, 투블럭이다가 뭐 모이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따로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배우려면 베이직을 해야 되고 기본을 배우고 나서 댄디를 배우고 싶으면 트렌드 커트를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은 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이걸 보면은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 돈 낭비예요. 보고 근데 책이라는 게 이 책이 79,000원, 49,000원인데 책이요? 예. 좀 단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79,000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이든 네. 그 책 안에서 네. 자기가 한 가지를 건질 수 있다 그러면요. 네. 그 돈값은 다 한 겁니다.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이든 저자들이 만들어서 해놨을 때 내가 여기에서 내 삶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건지잖아요. 그 돈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맞죠. 네. 근데 사람들은 술 먹고 밥 먹는데 10만 원, 20만 원은 되게 잘 써요. 근데 머리 자르는데 10,000원, 2만 원은 아까워하고요. 책 보는데 10,000원, 2만 원은 무지 아까워합니다.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책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고 뭐 짬이 났을 때 한 줄이라도 보면은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거 기술책이라는 건 기술 한 가지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술은 그날 먹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몸에도 안 좋고. 네, 몸에도 안 좋은 거. 네. 저도 술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전처럼 그냥 막 먹지를 않아요. 그냥 즐기는 수준?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잘하는데 자기 머리에 2만 원, 3만 원 들이는 거 아깝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되게 불쌍해요. 남자들이요? 예. 네.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러 가잖아요. 네. 오늘 머리를 해야 돼 그럼 하루를 비웁니다. 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를 비워요. 네. 오늘 가서 퍼머하고 영양하고 염색하고 예? 하루를 비우고 가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냥 빨리 회사 다니다가 밥 먹다가 짬 나가지고 한두 시간 안에. 예. 예. 후다닥 하잖아요. 예. 자기 머리 온전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워낙 바쁘게 쫓겨다니잖아요. 애기들 키워야죠. 부모님 봉양해야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 그리고 군대 딱 다녀오면은 네. 군대 빡빡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요즘에 안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네. 군부대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군부대를 25년을 다녔거든요. 네. 제가 제 샵에서 입는 이 가운이 있는데 네. 군부대 마크가 여기 붙어 있어요. 네. 1사단, 25사단, 9사단, 30사단. 네. 제가 25년 동안 해줬거든요. 네. 거기에서 대대마다, 연대마다, 사단마다 표창장 준다 그랬는데 저 전부 다 보이콧 했습니다. 네. 필요 없다고. 네. 전 그런 거 받으려고 다닌 사람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 억지로 받은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준 거. 그 석수역하고 여기 몇 군데 지하철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임용 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준 거 억지로 하나, 그것도 택배로 날라왔어요. 직접 준 게 아니고 택배로 휙 날라왔고, 네. 그리고 그 저기 누구죠? 그 저기 돌아가신 서울시장님 있잖아요. 박원순. 박원순 네. 서울시장님이 유공포창이라 가지고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거 두 개만 받았어요. 여태까지 25년 동안 봉사를 하고 뭐 봉사센터에서도 늘 뭐 이렇게 이게 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으라고 이렇게 보내오고 센터에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고 막 이런다고 막 해주는데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그거는요. 대표님 향후에 그런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용 협회 그런 거. 미용협회가 아니라 커트협회를 하고 싶죠. 커트 협회요? 네. 왜? 대한민국에서 머리를 자르고 다듬어 주는 이 잘라주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미용인분들 네. 그런 거 많죠. 미용실에서 남자 머리를 하지만 우리는 이발이 아니니까, 이발소가 아니니까 미용이니까 미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용에서 남자 커트를 하든 이발소에서 남자 커트를 하든 남성 커트 전문점에서 남자 커트를 하든 커트는 커트예요. 그죠. 그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자기네들은 미용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발에서 하는 방식을 왜 차징을 하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가져가려면 확실하게 가져가든가, 이발 중앙에 아예 없어져 버리게. 뭐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기술적인 요원, 잘못되어 있는 거를 고쳐주고 조금만 바꿔놓으면 손님들 머리를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전부 다 어떻게 격가지로 해가지고 돈 좀 벌어먹을까? 전 돈을 벌어먹는 것보다 손님들한테 온전한 머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대표님이 그럼 브랜드화 하시고 프랜차이즈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싶어서 이 가게를 만들어 놨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저는 솔직히 이거 가게가 안정적이 되면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리고 저는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 아니면 머리를 안 자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가게만 있어요.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말은 쉽지 또 쉬운 건 아니니까. 네. 그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네. 그게 인맥 아니겠습니까? 네. 인맥이 돼줘야 되는데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야인이라 그러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창업이란 어떤 개념이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창업의 성공 요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별만의 일단은 이 업을 한다. 네. 그럼 첫째는 무조건 기술이에요. 기술. 네. 예. 그죠.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랑. 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두 가지 패턴을 왜 두 가지를 집었냐면 네. 기술에서 통용적으로 소용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요게 하나의 기술이고 네. 통용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잘라주고 모양 내고 형태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의 기술이라면 이게 겉의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안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발의 흐름을 잡아내고 잘못된 걸 교정을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틀려요. 네. 그래서 저도 가게에서 이 교정으로 가려고 그러면 35,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 그 자르는 거는 15,000원을 받거든요. 네. 지금 또 2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구매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밖의 모양하고 안의 거하고 이 흐름 자체가 틀려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기술은 엄연히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네. 저는 그것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짚은 거고요. 네. 인성이라는 건 손님들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이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는. 왜 기분이 나빠요? 네. 무시를 한다는 거죠. 무시한다고? 손님은 일반적으로 머리를 자른 사람들을 무시를 합니다. 예전엔 되게 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배웠던 게 이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발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미용에서는 대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되게 돈도 많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요. 미용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벌써 뭔가 틀려. 못 잘라줘도 잘해.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이발소 선배 어르신들 보면 전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럼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깍듯이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그 프라이드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이 정도의 기술이 됐다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왜? 어깨 너머 기술이거든요. 남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다가 기술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늘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경험하다 네. 보니까. 저는 이게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와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들이 머리를 아시는 분들이요. 머리 자르고 나서 머리를 딱 털고 집에 돌아가시면 90도로 인사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 미용실도 가보시고 뭐 어디에서 머리를 많이 잘라 보시겠지만 권프로님도 네. 머리를 자르고 털 때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요? 앉아있는 사람이 왜 수고를 했어요? 자르는 내가 수고했는데. 그쵸. 예. 근데 왜 수고하셨습니다를 왜 할까요? 못 자르는 기술이지만 앉아주셔서 감사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배웠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못 잘랐어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라. 내가 수고해. 10분이 걸렸든 20분이 걸렸든 30분이 걸렸든 40분이 걸렸든 내가 고생해 잘라주느라고. 그죠. 내가 손님 여러분의 머리를 안정적으로 자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죠. 그죠. 맞죠. 감사합니다를 받든 네. 수고하셨습니다를 받든 네.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엄청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문화가 그렇게 네. 만들었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잘못된 문화를 저는 고치고 싶은 거죠. 계속. 손님들한테 내가 떳떳하고 내가 머리 잘라준 게 진짜 자신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손님한테 그 소리가 나올까요? 뭔 개념인지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그러면 이것만은 꼭 하지 마라라는 요소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 어떤 요소? 단정 짓지 마라. 단정 짓지 마라. 예. 머리를 하는데 이거다라는 건 없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게 디테일, 이 스타일은 여기는 거의 비슷한데 네. 요 밑에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부분이 1cm가 바뀌면서 형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남자 머리는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남자 머리는 윗머리가 짧으면 아랫머리는 더 짧거든요. 네. 윗머리가 짧은데 아랫머리가 긴 건 여자 머리밖에 없어요. 맞네. 네, 맞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정의도 몰라요. 네. 그냥 짧으니까 자른다? 네. 아니요. 짧아져야 된다는, 왜 짧아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 모발의 흐름이 안정적이 됐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머리를 자르게 되면 처음 오는 손님은 절대 한 번에 스타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몇 번의 작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온전한 흐름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 머리를 잘랐을 때 온전하게 잘라줘야 되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단정을 짓죠. 손님 머리는 이래요. 손님 머리 뜻이네요.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네. 단정이죠. 네. 저는 뜨는 머리가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왜? 머리카락이란 건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떠 있다라는 건 뭔가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정 짓죠. 손님 머리 많이 뜨시네요. 손님 머리가 떴으면 안 뜨게끔 잘라주는 게 머리 잘라주는 사람의 본분 아닐까요? 그쵸. 그게 왜 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단정을 짓죠. 그 누름표 같은 거. 네. 그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 그러니까 정의는 뭐고 대표님 향후에 또 목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네. 머리 자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공유를 해서 손님들의 머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 네. 이게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줘야 되는데 네. 전부 다 각자 논다라는 거죠. 자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 업을 배운 사람들은 네. 분명히 자기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될 정도면 누군가의 이 어드바이스나 이 서브가 있었을 텐데 네. 전부 다 자기 혼자 했다 그럽니다. 제가 혼자 했어요. 네. 참 재수 없는 말이죠. 네. 자기 혼자 어떻게 해? 그죠. 사소한 모르는데. 멘토가 있어야 예. 되는데 항상.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배웠다, 한 가지라도 배웠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스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 기술이 되기 위해서 모태가 되신 분은 있거든요. 전 이분한테 선생님, 원장님, 사장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대장님이라 그래요. 전 그분한테도 뭐 자주 연락은 못 드려요. 명절이나 한 번 돼야 잘 계시죠. 뭐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도 직접 연락을 주셨대요. 원래 연락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또 한 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아유, 제가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다 대장님 덕분인데 제가 찾아뵈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주의거든요. 기술을 하는 사람은 기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잘못된 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맞다? 물론 제가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라보면 해답이 나와요. 머리를 잘랐을 때 일주일이 지나면서 머리가 안정적으로 바뀌면 잘 잘린 머리고요. 일주일이 됐는데 머리가 들쳐 일어나고 뻗치고 뜨는 머리가 만들어지면 무언가가 시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술의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모양새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머리를 하는 사람들의 기술의 공유? 그 단체나 뭐 예.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그게 거죠. 성공이죠. 그런 성공이고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네요. 늘 목표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 예, 예. 오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인터뷰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목표나 꿈 모두 이루어지기 간절히 기원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